네, 안녕하세요. 카 김환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아이오닉5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만 보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차를 더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EV6죠. EV6는 저희 차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거 이런 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좋죠? 정말 고민들 많이 한 것 같아. 한쪽은 조금 날카롭고 한쪽은 조금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한쪽은 클래식하게, 그리고 한쪽은 약간 포르쉐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이 두 차를 비교하면 상도 많이 받았죠. 이 차는 지금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WCOT 상을 받았어요. WCOT라는 건 뭔가 중심을 캐나다에 갖고 있는 이 코티예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월드 카 오브 더 이어라고 만들어도 안 될 건 아니에요. 돼요. 카 오브 더 이어는 우리나라에만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자동차 기자협회, 중앙일보, 메이저라고 불리는 게 3개가 있고요. 카 오브 더 이어는 그냥 전 세계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받은 게 가장 좋은 건가? 이건 유럽 카 오브 더 이어 받았는데 그럼 이건 유럽이니까 하나 진 건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저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차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표지에 내세울 만한 그런 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카 오브 더 이어는 모터 트렌드 카 오브 더 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카 오브 더 이어란 말을 처음 만든 게 모터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모터 트렌드 카 오브 더 이어를 누가 받았나? 둘 다 못 받았습니다. 모터 트렌드 카 오브 더 이어는 루시드 에어가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 카 오브 더 이어는 동점으로 하시죠. 둘은 똑같이 eGM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 72.6이고요 77.4, 그러니까 EV6의 배터리가 더 큽니다. 왜 조금 작은 걸 넣었을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제네시스 GV60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건가?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5는 배터리가 똑같이 77kg급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배터리도 동점으로 합시다. 에어로다이나믹 쪽에서 EV6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로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EV6 롱레인지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국산차 중에 가장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아이오닉보다 주행거리에선 1점을 주기는 조금 뭐하고 0.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도 차이가 있는데요. 325마력, 313마력. 차이 많이 나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우위에 있습니다. 약간 좀 섭섭하죠. 아이오닉5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왜 내가 조금씩 부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배터리, 출력, 주행거리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EV6가 한 점 더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오닉5도 그냥 있지는 않겠죠. 지금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이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부분 이런 것들은 이게 뭐 공력적으로 좋아 보여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에어로다이나믹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전기차들은 모름지기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새롭게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합니다. 특별히 새 차를 되게 더럽게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뒷유리 보면 먼지가 항상 쌓여 있어요. 깨끗한 상태일 때가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여기서 와류가 생겨서 물방울이라든지 흙탕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위로 튕겨줍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에어로다이내믹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기였다가 날개를 달았을 것 같아요. GV60처럼. 그리고 EV6하고 비교하면 EV6는 상대적으로 여기다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에어로다이나믹 부분에서는 EV6의 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eGMP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같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셰시라든지 이런 부품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차인가? 그냥 디자인만 바꾸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것들도 똑같죠. 충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전구 열 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보니까 이걸 눌렀을 때 잘 안 되죠. 세게 눌러야 돼요. 왜 이렇게 세게 눌러야 되는가? 여기에 뭔가 버튼이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버튼이 없어요. 이 안에 버튼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눌리는 거예요. 이 안에 버튼이 눌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5천만 원 넘는 자동차를 사는데 여기다가 센서 달아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요? 그래도 아이오닉5는 괜찮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탁 꽂으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느낌인데 EV6의 충전구는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있어요. 밤에 충전할 때 요각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이쪽으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너무 밝아요. 이걸 가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EV6 타시는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방향을 좀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열 때 어딜 열어야 열릴까? 역시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이 부분이 눌려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열린다는데 이거 어렵죠.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충전구는 아이오닉 5의 승리 0.2점 주겠습니다. 잘 보면 휠베이스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이오닉 5는 휠베이스가 3m고요 EV6는 휠베이스가 그보다 조금 짧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으면 그만큼 공간이 작은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트렁크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해요.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가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길이가 98.5예요 폭으로 보면 긴 쪽이 125, 짧은 쪽은 104. EV6는 긴 쪽이 98, 좀 더 길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폭은 긴 쪽이 117, 짧은 쪽은 104. 그래서 지금 트렁크 공간으로 놓고 보면 아이오닉보다 EV6가 조금 더 깁니다. 휠베이스는 저쪽이 더 길다고 했는데 희한하죠. 트렁크 바닥을 한번 열어보면요, 바닥은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서브우퍼가 저쪽에 달려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앞쪽으로 해놔서 여기 수납 공간이 조금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EV6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아래쪽으로 낮춰서 수납 공간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뒤쪽으로 스피커가 없고요, EV6는 뒤쪽으로 스피커가 있죠. 트렁크 공간, 오디오에 있어서는 EV6의 한 점을 더 줘야 될 것 같네요. EV6 플러스 1점. 네, 와, 이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이게 평평한 게 이게 전기차의 매력이죠.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이 공간이 왜 이렇게 괜찮은가 라고 하면 이 머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93까지 돼요. 아유 넉넉하네, 넉넉해. 그런데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SUV 같은 형태가 아니고 CUV 스타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CUV다 보니까 SUV 치고는 머리 공간이 굉장히 작은 그런 CUV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뒷좌석에 앉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시트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이 앞좌석 시트 요 자체도 그저 그래요. 잘 긁히는 소재이기도 해요. 조금 더 좋은 소재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등받이도 이렇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닿는 거, 그게 EV6 뒷좌석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오닉 5의 뒷좌석은 어떤가? 들어갑니다. 와, 시원하네요. 뒤에 앉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차가 되게 시원해 보이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흰색으로 된 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게 카 매트 자체가 자동차 카페트 같지 않고 가정용 카페트 같아서 이 아이오닉 5만의 어떤 독특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이 헝겊으로 된 직물, 이런 직물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는 저 소재도 이런 패턴이거든요.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직물을 곳곳에 썼다는 거, 그게 또 이 아이오닉 5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EV6에는 없는 선스크린이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는 선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호화스러운 게 있습니다. 슬라이딩이 된다. 야, 대박이죠. 만약에 슬라이딩과 등받이를 젖히는 것 중에 하나를 전동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전동으로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등받이를 전동으로 하지 않나? 등받이는 수동이고요, 슬라이딩이 전동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요거 굉장히 이상한 지점 중에 하나죠. 이 버튼으로 보통 조수석을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수석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일 것 같아요? 뒷좌석이 앞뒤로 움직이죠. 뒷좌석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좋아. 근데 왜 여기 붙어 있죠? 이 차는 뒷좌석은 앞뒤로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이 조수석은 앞뒤로 조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오닉이 유일하게 이 조수석을 조절해 줄 수 없는 워크인 시트가 제공되지 않는 시트를 갖고 있죠. 지금 현대차가 계속 헤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체공학적인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딱 버튼들을 놓고 보면 이게 왜? 라는 느낌이 드는 버튼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여기 V2L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220V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EV
EV6에서는 그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돼 있어요. 전기를 차 밖으로 뽑아내는 건 아이오닉 5에선 기본이고 EV6에서는 옵션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으로 제공하려면 이게 기본이고 외부에 있는 게 옵션이어야죠. 외부에서 캠핑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차 안에서 전기 쓰겠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을까요? 자, 다음 버전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차 밖에 있는 V2L을 옵션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머리 공간을 놓고 봤을 때 EV6와 아이오닉을 놓고 보면 아이오닉이 머리 공간이 훨씬 높습니다. 와, 좋구만. 닿질 않아요. 뒤로 해도 닿질 않습니다. 그냥 넉넉해요. 뒷좌석 디자인에 있어서는 두 차가 거의 대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오닉 5는 굉장히 시원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EV6는 아기자기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EV6보다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운전 중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탁탁 누르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 위치상으로 베스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를 바꿔가면서 주행하는 거,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튀어나가기 때문이죠. 기어 시프터도 D, R, N, P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네시스하고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있고 수납 공간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인터페이스에선 그냥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레이어 사운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워요. 적어도 이 차에서는 블루투스 사운드가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저 차에 있는 보스 오디오보다 훨씬 좋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이 오디오에서는 그냥 EV6 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오닉에 넘어가서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 있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아쉬운 점은 저음이 너무 울려서 부밍이 꽤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저음이 지금 깔끔하게 땅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웅웅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느끼게 해줘요. 상대적으로 중음이나 고음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버튼 누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발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편해. 깜빡 잠들 뻔했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이거 아닌데? 오늘 이런 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쌉 가능. 아주 이상한 게 거의 비슷하게 생긴 버튼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인체공학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은 뭐였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차의 실내는 자동차가 아니라 내 방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로 만들고 싶다 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것들은 칭찬할 만하고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 특히 이런 부분이 비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비닐이 굉장히 저렴한 비닐이어서 손톱으로 긁어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비닐이에요. 발이 계속 스치는 부분이어서 이게 반드시 찢어져요.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정말 많은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동차 소재가 이렇게까지 저렴한 소재를 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해요. 요거 지금 트위터거든요. 실제로 트위터는 저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릴을 이만큼은 뚫어야죠. 근데 지금 봤을 때 트위터 그릴이 너무 아쉬워요. 눈에 딱 보이는 위치에 저렇게 저렴한 플라스틱 부품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우레탄 피스입니다. 꾸밈이 아예 없어요. 이 전체를 한 피스로 했다는 거, 원가 절감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5천만 원 넘는 자동차에 들어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선 넘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테슬라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불안한 건 이만한 하나짜리 인테리어가 더 많은 차에 적용될 거란 얘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을 다 현대의 그 파란색으로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선명하게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고급 자동차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좀 흐리멍텅한 느낌이 들 때 고급감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차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좀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클라이밋, 워머, 이게 뭐야? 열선 시트 버튼 어디 있어요? 영어로 된 워머라고 써 있는 걸 눌러야 됩니다. 워머를 누르면 뭐지? 뭔가가 나왔어요. 어허, 이게 뭔가 싶죠? 클라이밋을 눌렀을 때랑 워머를 눌렀을 때가 뭐가 미묘하게 달라요. 내용은 같아. 히트 있고 싱크 있고 이런 거 같은데 그 위치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바로 이걸 딱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당연히 EV6가 한 점 더 위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차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D3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조수석에 가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잘 사용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세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한번 주차를 해보시죠. 오늘 사고 나고 유튜브가 뽑습니까? 지금 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거리 감각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했어요?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울려야지 이제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소리를 듣고 인지했구나. 제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정말 몹쓸 물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PD님이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 거 보니까 젊은이들은 뭐가 다르구나. 나이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기고라도 그래도 그 정도 장점이 있으면 감안해야지. 그걸 극복하고 누려야 될 장점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리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이오닉5는 계속 시승을 할 거예요. 아이오닉5가 이번에 버전업이 되잖아요. 77kWh대로 이렇게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되고 출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아마도 지금 EV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이제 해소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아이오닉5의 연식 변경 모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이 디테일한 요소, 이런 꾸밈,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들은 자동차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휴식 공간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이오닉5만큼 훌륭한 차가 몇 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 쉽지 않은데 디자인 요소로 그렇게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지금의 아이오닉5는 아니지만 이 다음 버전의 현대차 전기차가 나온다면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좋은 편안한 자동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